서울 근교의 깊은 숲속, 비가 그친 후에 습한 공기가 피부에 스며들었다. 지은은 미지의 손길이 자신의 입술에 닿는 순간 세상이 정지된 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 손길은 다름 아닌 절친 민지의 것이었고 그 키스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의 폭발이었다. 지은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녀는 속으로 외쳤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러섰고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은과 민지는 대학 시절부터의 절친이었다. 지은은 25살, 대기업 사무직으로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가족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집안으로 아버지는 공무원, 어머니는 전업주부였다. 지은은 항상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다. 반면 민지는 같은 나이지만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창의적인 작업을 통해 자신을 표현했다. 그녀의 가족은 덜 엄격했지만 민지 자신은 늘 사회의 시선에 갇힌 듯한 불편함을 느꼈다. 그날은 단순한 하이킹이었다. 주말을 맞아 서울을 벗어나 자연을 즐기기로 한 계획. 지은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민지는 영감을 얻기 위해 왔다. 숲길을 걷다 비가 와서 나무 아래 피신했다. 젖은 옷을 털며 웃던 순간 민지가 갑자기 지은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나 너 좋아해. 진심으로 그 말과 함께 키스가 이어졌다. 지은은 얼어붙었다. 친구로만 여겼던 민지가 이런 감정을 품고 있었다니. 그녀의 머릿속에 스친 것은 부모님의 얼굴, 직장 동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자신의 혼란스러운 감정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어색함으로 가득했다. 민지는 미안해, 잊어버려 라고 중얼거렸지만 지은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니 평소와 달리 붉어진 뺨이 보였다. 나도 그 생각이 스치자마자 고개를 저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특히 그녀의 가족처럼 보수적인 환경에서는 더더욱. 지은은 다음 날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어제 일은 없던 걸로 해,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자.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은을 설득하려 애썼다. 왜 그래? 나도 처음엔 혼란스러웠어. 하지만 이 감정은 진짜야. 민지의 말은 지은의 마음을 흔들었다. 지은은 어린 시절부터 민지와 함께한 추억을 떠올렸다. 함께 공부하던 도서관, 여행 가던 버스 안,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던 밤, 그 모든 순간이 이제 다른 빛으로 보였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최근 소개팅을 권유하고 있었다. 너 나이도 차서 좋은 사람 만나야지. 그 말은 지은에게 압박이었다. 며칠 후, 지은은 직장에서 동료와 대화를 나누다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 솔직히 이해 안 가. 동료의 말에 지은은 속으로 움찔했다. 그녀는 민지와의 관계를 숨기고 싶었지만 이미 균열이 생겼다. 민지는 지은의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얘기 좀 해. 지은은 망설이다 갔다. 카페에서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거 알아.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지은은 화가 났다. 너 때문에 내 삶이 엉망이 돼. 부모님 알면 어떻게 해? 그 대화는 싸움으로 끝났다. 지은은 민지를 밀치고 나왔다. 집에 돌아와 울었다. 왜 민지가 그런 말을 했을까? 왜 자신은 그 키스를 잊지 못할까? 지은은 인터넷에서 동성애 관련 기사를 검색했다. 한국 사회의 차별, 가족의 반대, 정신적 고통.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미래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민지는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하지만 나 혼자서는 안 돼. 지은은 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친구를 잃을까 봐 두려웠고 새로운 감정을 인정할까 봐 두려웠다.
시간이 흘렀다. 지은은 일상에 매달렸다.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왔지만 집중이 안 됐다. 어머니가 소개팅 남자를 데려왔다. 좋은 집안 사람이야. 지은은 억지로 만났다. 남자는 친절했지만 지은의 마음은 민지에게 가 있었다. 데이트 중에 민지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만나자. 지은은 무시했다. 하지만 그날 밤 꿈에서 민지의 키스를 다시 느꼈다. 깨어나서 그녀는 결심했다. 이 감정을 직면해야 해. 민지와 다시 만난 날, 지은은 말했다. 나도. 내가 좋아? 하지만 무서워. 민지는 안도하며 안아줬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시작했다. 비밀스러운 만남, 숨겨진 메시지. 그러나 행복은 짧았다. 지은의 동생이 우연히 두 사람을 봤다. 언니, 그 언니랑 뭐해? 지은은 핑계를 댔지만 불안이 커졌다. 가족의 압력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은의 가족 모임은 항상 긴장감이 맴돌았다. 아버지는 가족이 제일 중요해라고 강조했고 어머니는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 지은아, 그 남자 어때? 빨리 결정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민지를 생각했다. 민지와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지만 숨기기 힘들어졌다. 두 사람은 서울의 작은 카페나 공원에서 몰래 만났다. 민지는 우리 공개하자라고 했지만 지은은 아직 안 돼라고 거부했다. 한편 민지의 삶도 흔들렸다. 그녀의 작업실에서 지은과 함께한 사진이 친구에게 발각됐다. 민지야, 너 여자 좋아해? 친구의 물음에 민지는 부정했지만 소문이 퍼졌다. 민지의 클라이언트 중 하나가 그런 사람과 일 안 해라고 계약을 취소했다. 민지는 좌절했다. 사회가 왜 이래? 그녀는 지은에게 털어놨다. 지은은 위로했지만 자신의 상황도 비슷했다. 직장에서 상사가 요즘 젊은 애들 이상한 짓 많아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어머니가 강제로 소개팅을 주선했다. 이번엔 진지하게 지은은 만났지만 남자와 대화 중 민지의 메시지가 왔다. 보고 싶어. 지은은 화장실로 가서 울었다.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 그녀는 민지에게 우리 그만하자라고 말했다. 민지는 충격받았다. 왜? 사랑하잖아. 싸움이 벌어졌다. 지은은 가족 때문에 안 돼. 내가 이해해라고 했지만 민지는 그건 핑계야. 내가 두려운 거지라고 반박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연락을 끊었다. 지은은 일상에 파묻혔다. 하지만 밤마다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상담소를 찾았다. 저 동성애자일까요? 상담사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논쟁거리였다. 법적으로 결혼은 불가능하고 가족의 반대는 필수였다. 지은은 부모님의 반응을 상상했다. 아버지의 분노, 어머니의 눈물. 민지는 혼자 고통받았다. 그녀는 작업에 집중하려 했지만 영감이 사라졌다. 친구들에게 털어놨다. 지은이랑 사랑해서. 친구들은 놀랐지만 지지했다.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민지는 지은의 선택이 아팠다. 왜 나를 포기해? 그녀는 지은의 집 근처를 맴돌다 결국 문자를 보냈다. 한 번만 만나자. 재회는 폭풍 같았다. 공원 벤치에서 지은은 미안해라고 했고 민지는 내가 가족을 선택한 거지 라고 물었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아니, 나 자신을 잃을까 봐의 대화는 깊어졌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공유했다. 지은의 엄격한 교육, 민지의 외로움. 그 감정이 사랑으로 피어났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지은의 동생이 다시 의심했다. 언니, 요즘 이상해. 가족의 압력이 절정에 달했다. 어머니가 지은의 휴대폰을 봤다. 민지의 메시지가 노출됐다. 이게 뭐야? 너
그 애랑 어머니의 충격은 컸다. 지은은 부정했지만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내 아버지 알면 죽을 거야. 이 지은은 절망했다. 그녀는 민지에게 이제 정말 끝이야 라고 선언했다. 민지는 배신감을 느꼈다. 내가 날 버리는 거네. 두 사람의 관계는 산산조각 났다. 지은은 집에서 쫓겨날 뻔했다. 아버지가 알게 됐다. 이런 부끄러운 짓. 당장 그만둬. 지은은 무릎 꿇고 빌었다. 죄송해요. 착각이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민지를 그리워했다. 민지는 홀로 서울을 떠났다. 부산으로 내려가 새 삶을 시작하려 했다. 지은 없이도 살아야 해.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상처로 가득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사랑은 왜 이렇게 힘든가? 시간이 흘러 지은은 결혼 압박에 시달렸다. 소개팅 남자와 약혼을 강요받았다. 이게 내 행복이야.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순응하려 했지만 민지의 소식이 들려왔다. 민지가 사고를 당했다. 병원에서 지은은 달려갔다. 민지야. 민지는 눈을 뜨며 말했다. 왔구나. 그 순간 지은의 결심이 섰다. 병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민지의 창백한 얼굴이 지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교통사고였다. 민지가 부산으로 가는 길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충돌. 지은은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왔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민지는 약하게 웃었다. 내가 걱정할까 봐. 그 말에 지은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민지의 곁을 지켰다. 회복 과정에서 두 사람은 많은 대화를 나눴다. 민지는 내가 왜 왔어? 가족이 싫어할 텐데 라고 했고 지은은 너 없인 안 돼 라고 답했다. 병원에서 지은의 부모가 찾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호통에 지은은 맞섰다. 아빠, 저 민지 사랑해요. 그 말은 폭탄이었다. 아버지는 분노하며 나갔고 어머니는 울며 남았다. 왜 그래? 정상적인 삶을 살아. 지은의 선택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직장에서 소문이 퍼졌다. 지은 씨, 레즈비언이래.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상사는 개인사지만 회사 이미지에 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체중이 줄었다. 민지는 퇴원 후 지은과 함께 살기로 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된 동거.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저 집 여자 둘이의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두 사람을 압박했다. 민지의 가족도 반대했다. 어머니가 찾아와 민지야, 정신 차려. 결혼해서 애 낳아야지. 민지는 엄마, 이게 제 행복이에요 라고 했지만 설득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상담을 받았다. 한국에서 동성 커플은 법적 보호가 없어요. 상담사의 말은 현실을 상기시켰다. 지은은 결혼 압박을 피해 직장을 그만뒀다. 새로운 시작이야.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따랐다. 고조되는 갈등 속에서 배신이 일어났다. 지은의 옛 친구가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이 여자랑 산대. 그 친구는 질투심 때문이었다. 소문은 지은의 가족에게까지 퍼졌다. 아버지가 다시 찾아왔다. 당장 헤어져. 지은은 거부했다. 아빠, 이해해주세요. 이 싸움은 격렬했다. 아버지는 지은을 때리려 했고 민지가 막았다. 아저씨, 그만하세요. 그 사건 후 지은은 가족과 단절됐다. 너는 더 이상 우리 딸이 아니야. 아버지의 말은 상처였다. 지은은 울며 민지를 안았다. 미안해. 너 때문에. 민지는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민지의 건강이 악화됐다. 사고 후유증으로 우울증이 왔다. 나 때문에 내가 고통받아. 민지의 자책에 지은은 아니야. 우리가 함께 싸우자 라고 했다. 사회적 압력은 더 커졌다. 온라인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퍼졌다. 익명 게시판에 서울 레즈 커플, 가족 반대 무시라는 글이 올라왔다. 댓글은 악플로 가득했다. 비정상적이야. 사회를 더럽혀. 이지은은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에 갔다.
왜 우리 사랑이 잘못됐나요? 의사는 사회가 변해야 해요. 라고 조언했다. 민지는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작업을 재개하며 동성애를 주제로 한 그래픽을 만들었다. 이게 내 방식이야. 전시회에서 호응을 얻었지만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이런 걸 왜 전시해? 시위대의 말에 민지는 상처받았다. 지은은 지지했다. 내가 자랑스러워. 하지만 내부 갈등이 생겼다. 지은이 가족과 화해하고 싶어 라고 하자 민지는 그럼 나 포기할 거야 라고 물었다. 싸움은 반복됐다. 지은은 너를 사랑하지만 가족도 소중해 라고 했고 민지는 선택해 라고 압박했다. 결국 지은은 가족에게 연락했다. 한 번 만나요. 모임에서 아버지는 헤어지면 용서할게 라고 했지만 지은은 못해요 라고 거부했다. 어머니가 중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지은은 돌아와 민지에게 둘이 계속하자 라고 말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이 시작됐다. 민지의 옛 연인이 나타났다. 민지야, 나 돌아왔어. 그 여자는 민지의 과거였다. 지은은 질투와 불안을 느꼈다. 너 아직 그 애 좋아해. 민지는 부정했지만 지은의 의심은 커졌다. 과거의 그림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위협했다. 민지의 옛 연인, 수연은 해외에서 돌아온 디자이너였다. 민지, 우리 다시 시작하자. 수연의 제안에 민지는 동요했다. 지은은 불안했다. 너 왜 만나? 민지는 친구로라고 했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의심은 싸움으로 이어졌다. 너 나 배신할 거야. 지은의 말에 민지는 아니야. 라고 소리쳤다. 수연은 끈질겼다. 그녀는 민지의 작업실을 방문하며 과거 추억을 상기시켰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 잊었어. 민지는 혼란스러웠다. 지은과의 사랑은 진심이었지만 수연과의 과거는 안정적이었다. 수연은 사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아. 나랑 결혼하자라고 설득했다. 민지는 고민했다. 지은 때문에 고통받고 싶지 않아. 지은은 이를 알게 됐다. 민지의 일기장을 봤다. 수연이 돌아와서 흔들려 지은은 충격받았다. 너 날 버릴 거였어. 대치가 벌어졌다. 민지는 미안해. 하지만 너를 지키려 했어. 라고 변명했다. 지은은 그게 배신이야. 라고 외쳤다. 두 사람은 헤어졌다. 지은은 집을 나와 홀로 살았다. 이게 끝인가? 홀로서기 속에서 지은은 자신을 돌아봤다. 왜 사랑이 이렇게 아파? 그녀는 동성애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가족 반대, 사회 차별. 다 겪었어. 지은은 힘을 얻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해. 반면 민지는 수연과 만나며 후회했다. 지은이 그리워. 수연은 나랑 행복할 수 있어 라고 했지만 민지는 거부했다. 미안, 지은이야. 재회의 순간이 왔다. 지은의 생일에 민지가 찾아왔다. 돌아와줘. 지은은 망설였다. 내가 날 배신했잖아. 민지는 무릎 꿇었다. 실수였어. 너 없인 안 돼. 눈물의 화해였다. 두 사람은 다시 함께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지은은 다시 그런 일 없게 해라고 약속받았다. 사회적 도전은 계속됐다.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관계를 선언했다. SNS에 둘이는 사랑해 라는 게시물.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 댓글과 악플. 용감해, vs 역겹다. 지은의 직장 상사가 해고를 암시했다. 회사 정책상 지은은 싸웠다. 이게 차별이에요. 법적 소송을 고려했다. 가족의 변화가 시작됐다. 지은의 어머니가 몰래 연락했다. 내가 행복하면 어머니는 서서히 받아들였다.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어머니의 설득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아빠, 이해해주세요. 지은의 노력에 아버지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했다. 민지의 가족도 비슷했다. 어머니가 내 행복이 중요해 라고 인정했다. 고조되는 감정 속에서 최종 선택이 다가왔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꿈꿨다.
한국에서 불가능하지만 해외로 가기로 했다. 우리만의 의식하지만 비용과 현실이 문제였다. 지은은 새 직장을 구했다. LGBTQ 친화적 회사. 여기선 괜찮아. 민지는 작업으로 성공했다. 동성애 테마 전시가 히트쳤다. 그러나 마지막 배신이 일어났다. 수연이 복수로 소문을 퍼뜨렸다. 민지가 나버리고 지은 선택했대. 온라인 폭로였다. 두 사람의 사생활이 노출됐다. 지은은 절망했다. 왜 이렇게까지? 민지는 얘네 잘못이야 라고 자책했다. 위기는 관계를 시험했다. 지은은 함께 이겨내자 라고 했고 민지는 동의했다. 회복의 길에서 두 사람은 강해졌다. 상담과 지지 모임으로. 사랑은 이겨낼 수 있어. 사회의 변화도 느껴졌다. 젊은 세대의 지지. 요즘은 단락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많았다. 지은은 부모와 화해를 시도했다. 아빠, 와주세요. 아버지는 오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왔다. 내가 자랑스러워. 마지막 고비였다. 민지의 건강이 다시 악화됐다. 스트레스로 인한 병이. 지은은 곁을 지켰다. 너 없이 못 살아. 민지는 회복하며 고마워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새로운 시작의 아침. 지은과 민지는 서울의 아파트에서 서로를 안았다. 지난 고난이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자녀 반대. 지은은 직장에서 승진했다. 내 능력을 인정해. 민지는 국제 전시를 열었다. 이게 우리의 승리야. 그러나 과거의 상처가 재발했다. 수연이 다시 나타났다. 민지, 후회 안 해. 민지는 단호히 다니라고 답했다. 수연은 떠났지만 지은의 불신이 남았다. 너 정말 끝났어. 민지는 믿어줘라고 애원했다. 관계는 다시 흔들렸다. 지은은 시간이 필요해라고 말했다. 분리의 위기 속에서 지은은 홀로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그녀는 민지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숲속 키스, 병실에서의 눈물, 화해의 포옹. 포기할 수 없어. 지은은 돌아와 민지에게 말했다. 영원히 함께하자. 가족의 완전한 화해가 이뤄졌다. 아버지가 찾아왔다. 내 행복을 빌어. 눈물의 순간이었다. 어머니는 우리가 잘못했어 라고 사과했다. 민지의 가족도 받아들였다. 함께 식사하자. 두 가족의 모임은 어색했지만 시작이었다. 사회적 변화도 느껴졌다. 한국에서 동성결혼 논의가 활발해졌다. 두 사람은 운동에 참여했다. 우리 목소리를 내자. 미디어 인터뷰에서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라고 말했다. 반발도 있었지만 지지는 늘었다. 최종 고조에서 지은은 선택을 했다. 해외 결혼. 우리만의 약속. 비행기에서 민지는 반지를 끼워줬다. 영원히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안정된 삶을 살았다. 하지만 항상 경계했다. 사회가 완전히 변할 때까지.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일기를 썼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잃었지만 얻은 게 더 커. 민지는 그걸 읽으며 웃었다. 우리 성공했어. 그러나 완벽한 행복은 없었다. 가끔의 갈등, 사회의 압력. 두 사람은 그걸 이겨냈다. 함께라면. 이 사랑이 옳은 선택이었을까?